이혼하겠소. 무슨 출산 무슨 2시간 소리요? 후 신생아실 저 아이가 유리창 앞에서 내 아들이 남편 아니란 말이오. 강민우가 내게 던진 첫 이혼하겠소. 마디였습니다. 무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마침내 꺼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지연 32살입니다. 아니, 이제는 갓 엄마가 된 이지연입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3.2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고 했고 간호사들은 예쁜 아기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몸의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민우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손을 움직이며 자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친자가 아니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5년 동안 민우 외에 다른 남자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말하지 마시오. 증거가 있소. 민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신생아의 발바닥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발바닥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혈관종이라는 선천적 반점이었습니다. 이 반점, 우리 집안 내력에 없소. 내 집안은 3대째 이런 유전적 특징이 없었소. 하지만 당신 전 남자친구 집안에는 있었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 남자친구, 그는 7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를 만나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충격적인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붕괴와 재생의 이야기입니다. 민우와 저는 5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중견 IT 기업의 과장이었고 저는 광고 회사의 디자이너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의 안정적인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우의 부모님도 제 부모님도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도 평온했습니다. 민우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분담했고 기념일을 챙겼으며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남편의 일을 응원했습니다. 3년 차가 되던 해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마침내 임신이 되었습니다. 4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울면서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도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민우는 헌신적이었습니다. 입덧을 할 때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새벽에 급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사다 주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도 빠짐없이 함께 갔습니다. 초음파로 아기를 볼 때마다 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 민우가 갑자기 변한 것은 출산 당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신생아실 앞에서 이혼을 통보받은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고 유리창 너머 아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발바닥의 작은 반점 하나로 어떻게 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단지 선천적 반점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병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눈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DNA 검사를 할 것이요. 오빠, 제발 정신 차려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당신이요. 나를 속였다는 것을 인정하시오.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분노했습니다. 10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미쳤어요. 저는 오빠 외에 다른 사람 만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전 남자친구 김태연 그 사람 집안에 이런 반점이 유전된다는 것 알고 있소? 내가 조사했소. 김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는 제가 대학 시절 3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7년 전에 깨끗하게 헤어졌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태연이는 7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에요. 그 후로 만난 적도 없어요. 증명할 수 있소? 증명이라니. 어떻게 증명해요? 만나지 않은 걸 어떻게 증명하란 말이에요?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출산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공포와 불안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시어머니라면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는 언제 하나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입 다물어요. 우리 민우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분명 뭔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이미 유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만 믿고 며느리의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니까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결혼 전 연애를 몇 번 했는지, 전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캐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간 후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출산 후 호르몬 변화로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수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고 작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민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아침 일찍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먼저 뜯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결과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에 찬 얼굴이었지만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민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옳았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왜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다해요? 오빠는 저를 의심했어요. 바람둥이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님 앞에서 죄인 취급받게 만들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우를 용서하지도 않겠다고. 그가 저를 의심한 그 시간들, 저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순간들을 잊지 않겠다고. 퇴원 후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민우와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손자를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듣고는 분노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는 당장 민우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모두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통화는 길었고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민우가 혼자 의심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먼저 의심을 심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산 전날 시어머니는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전 남자친구 태연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태연의 가족 사진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태연의 아버지 발등에 있는 붉은 반점을. 혈관종이었습니다.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민우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기에게 같은 반점이 있으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을 심어줬습니다. 출산 당일 민우가 신생아실에서 아기 발바닥에 반점을 봤을 때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혈관종은 흔한 선천적 반점이었고 어느 집안에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몰랐고 민우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심과 간섭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의심했는지, 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남편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고,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서 며느리도 믿을 수 없었다고, 당신이 민우를 배신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의심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과거는 저와 상관없어요. 저는 민우를 배신한 적 없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입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온 것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 당신이 왜 어머님을 만나러 왔어요? 진실을 듣고 싶어서요. 민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나도 미안하오. 어머니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소. 그게 문제예요, 오빠. 저보다 어머님 말을 믿었다는 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믿어야 해요. 하지만 오빠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아파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정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아기를 보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아기에 대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 민우는 변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고 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맛있는 음식, 아기 용품들.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사과의 말과 함께 손자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겠소?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는 망설였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봤습니다. 아기는 아버지가 오면 웃었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앞으로는 저를 먼저 믿어줘요. 어머님 말보다 다른 누구의 말보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오. 앞으로는 당신만 믿겠소. 저는 한 달의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민우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했습니다. 돌아가기로. 하지만 예전의 집이 아닌 새로운 집으로. 민우가 준비한 새 아파트였습니다.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민우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랑하오, 지연. 저도요, 오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이제 돌이 지났고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우와 저는 다시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했고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보러 올 때도 항상 미리 연락했고 제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우의 부모님, 제 부모님, 그리고 저희 가족. 아기의 첫 돌잔치를 함께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돌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두 분은 이제 친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함께 손자를 키우는 동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는 따뜻했습니다. 아기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수가 되려나 봅니다. 모두들 웃었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민우와 저는 아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지연, 그때 일 평생 미안할 거요. 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요. 우리 이미 용서하고 넘어간 일이잖아요. 하지만 오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요. 과거에 머물지 말아요. 민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지연.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4살이 되었고 동생도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번 출산은 달랐습니다. 민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볼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답소. 당신처럼. 그의 말에 저도 울었습니다. 이제는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 기다렸단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 그럼 나는 사랑받고 태어난 거야? 그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태어난 아기야. 아들은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연, 우리 참 먼 길을 왔소. 맞아요. 험한 길이었지만 함께 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겠소? 물론이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민우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시작된 우리의 위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더 강한 부부가 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민우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민우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들은 활발하고 딸은 조용합니다. 두 아이 모두 저희 부부를 닮았습니다. 발바닥의 작은 반점도 이제는 사랑스러운 표시일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최고의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시고 자주 놀러 오십니다. 하지만 항상 예의를 지키시고 저희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부모님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십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신생아실 앞에서 이혼하겠소라고 말하던 민우를, 그리고 절망에 빠졌던 저를.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에 갑자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시작된 위기가 결국 축복이 된 것처럼 어떤 시련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로 복직했고 민우도 승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쓰기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께, 저는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엄마는 항상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 아빠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동생도 예뻐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그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니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아들 올림. 그날 밤 저는 민우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잘 키우고 있어, 그렇지? 네, 오빠.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좋은 부부가 되겠다고.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벌어진 그날의 일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이 깊은 부부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의심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행복해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부부 사이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심은 사랑을 파괴하지만 믿음은 사랑을 키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련을 겪어야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의 아픔과 회복,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오해나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